새 집에 대한 전세들 있죠. 네네. 이제 그게 안 나와요.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뛰어 올라 타셔야 되는데 명절 전까지는 조금 탑승을 하셔야지. 종부세가 올라가 월세를 올려버린다. 그게 조세정가예요. 예. 2021년 2월 19일 날 네. 민간 택지 분양제에 관련해서 네. 이제 신규의 전세들 있죠. 네. 새 집에 대한 전세들 있죠. 네네. 이제 그게 안 나와요. 왜요? 왜냐면은 이제 거주 요건들을 정부에서 그때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네. 거주를 그 실소유자가 거주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예전에는 민간한테는 그런 걸 적용을 안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전세 세입자가 내가 신축에 살고 싶어도 신축에 못 사는 시장이 내년에 도래하는 거죠. 원래 신규 택지 개발돼서 조성된 예를 들어 뭐 동탄이나 뭐 이런 큰 도시들은 초기에는 집주인들이 이제 전세 끼고 매매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전세값이 되게 낮게 좋은 집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주인들이 예를 들어 그런 도시에 집을 사게 되면 네. 전세를 못 주게 하는 거예요. 전수를 못 주죠. 왜냐면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하다. 과거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네.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요. 내가 만약에 대출이 하나도 없다. 네. 없는데 뭐 지금 공공이 아니라 민간에서 분양한 건요. 네. 전세를 맞출 수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이제 2월 19일부터는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전세로의 수요가 없어지는 거고 그 말은 뭐냐면은 전세의 수급 조절이 불균형이 더 심화되는 거죠. 신축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네네네네.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는 뭐 전세 끼고 뭐 해서 좀 안 돼요. 이제는. 이제 그런 게 아예 안 네. 돼 보니까 곧 들어가서 사실 분들만 분양을 그렇죠. 받으셔야 되는 거네요. 새 주택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새 주택 기존 나오는 주택 말고요. 예. 그러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좁아진 전세 시장을 더 좁게 만드는 양상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오히려 거죠. 전세의 공급을 더 줄여버리는. 그렇죠. 야, 이게 공급이 늘어나야 집값이 안정화될 텐데 네. 늘어날 이슈보다 네. 줄어들게 되는 이슈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네요. 많은 시장이.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공급은 줄고 네. 시장에 돈은 많이 늘어나면 네. 결국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될 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로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뛰어 올라 타셔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주식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달리는 말 네. 그리고 저는 달리는 기차. 네. 아직까지 기차의 문이 열려 있고 네. 내가 달려가면은 탑승을 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철이오는 명절 전까지는 네. 조금 탑승을 하셔야지 그래도 그 나중에 하락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도래할 때 네. 조금은 안전마진 형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 지금 만약에 들어가면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안전마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안전마진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내가 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7억까지 올랐어요. 조정을 받아서 한 5억 5천까지는 떨어져. 또 5억 밑으로 안 떨어진다. 요 갭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안전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쵸. 저 그거는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맞아요. 하지만은 7부선 정도까지는 네. 전후로까지는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능선을 넘어서 꼭지를 찍고 네. 내려오면은 최소한 한 그 10이 떨어지면 20 정도는 네. 안전 마진으로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얘기가 이제 또 달리 말하면 아직까지 집값이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간에는 오늘 댓글을 보고 댓글을 달려고 하다가 그냥 네. 나왔는데 네. 부동산 쿨TV 예, 채널. 예, 예. 네. 그런데 뭐라고 이제 뺨을 맞으셨습니까? 그 정신 차리라고요. 소장님께? 뭐 이제 댓글이 그렇게 됐는데 네. 그 내용이 그거예요. 내년에 물량이 되게 많이 나온다. 어떤 물량이 나오냐면은 저 맞춰볼게요. 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네. 이제 다주택자들이 네. 6월 1일 이후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세금이 양도세랑 아, 보유세가 네, 되게 네. 강화가 되잖아요. 네. 그게 무서워서 네. 이제 물량을 많이 쏟아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 물량도 나올 거다. 그러니까는 그거 나중에 그 다주택자들이 쏟아낸 설거지거리 너희들이 설거지하고 하락할 때 너희들 그냥 피해보는 사람이 되고 다주택자들은 치고 빠지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네. 뭐 상승에 대한 우상향은 뭐 인정은 하는데 네. 그런 시장이 될 거다 하는데 저는 큰 다주택자는 아니지만은 다주택자잖아요. 네. 사실 올해 물건을 몇 개를 내놨었어요. 네. 근데 전 다시 걷어들였어요. 왜냐하면은 네. 내년에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세율이 최대 82.5%까지 가는 거랑 종부세 6%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때는 진짜 무서운 시장인데 지금도 세금이 무서운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내년에 판다고 하더라도 그 45% 플러스 최대 20% 하면 65%에다가 6.5 하면 71.5%잖아요. 네. 71.5%를 최대 내야 되는 시장이니까 네. 당연히 지금도 안 내놓죠. 그러니까는 그때도 무섭지만요. 지금도 못 내놓을 시장이에요. 어차피 지금 무서워서 못 내놓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번에 올해 이제 12월 달에 종부세를 받아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납부를 했는데 그 납부를 한 사람들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내년 한 4월 정도까지 아, 난 집을 이거 견딜만 하겠다. 이거 무섭네. 내놓겠다. 이런 게 이제 조금 일부는 갈리겠죠. 근데 이게 절대 공급을 채울 만큼의 물량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 작년 2019년 12, 16 대책 때 네. 어떤 게 나왔냐면은 양도소득세를 일정 부분의 조건이 맞으면은 중과를 안 시키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그러면 물량 많이 쏟아내겠지 했는데 많이 안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혜택이었는데도 안 내놨어요. 근데 지금은 규제잖아요. 네. 더 안 내놓죠. 더 안 내놓죠. 그래서 뭐 일부 내놓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9억 이상 이하면은 내가 집이 한 채고 3억짜리가 9억이 됐어요. 그럼 양도소득세 0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 거는 세금이 부과가 돼요. 네. 9억 이상 예, 초과분에 9억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한 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예요. 왜냐면은 장기로 보유를 했으니 특별하게 공제를 하겠다. 그게 원래 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이제 거주를 최대 뭐 10년, 15년 해야지 80%까지 공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일부 나오겠죠. 네. 근데 그 외에는 이미 이제 종부세를 받고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네. 내년에 뭐 이렇게 나올 물량들은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격들은 하락의 이렇게 시그널이 늘 얘기했지만 많이 미미하기 때문에 가격들은 오르고 매물 나오는 거는 조금 적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내년에도 물량이 나올 만한 거리가 있는 건 맞는데 네. 그게 시장을 안정화시킬 정도의 물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제가 들죠. 비유를 든 게 그거예요. 컵이 있으면요, 이 물을 꽉 채우려면은 네. 뭐 일단 계속 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물량들이 다 쏟아져 나와도 반도 안 차요. 그 물이. 그 정도로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의 공급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네, 수 네. 있는 물량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다주택자 분들이 종부세가 무서울 것 같냐. 네. 순진한 생각 좀 하지 마라. 종부세가 올라가 그 월세를 올려버린다. 그게 조세정가예요. 예, 결국은 그 다주택자 그 흔히 말해서 좀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정책으로 해서 이제 다주택자를 좀 잠잠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권이 없는 일반 소시민 분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정치적인 발언은 어제도 좀 했는데 네.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네. 분배에 대한 부분을 그 공평과 분배를 집중하는 지금 정책이잖아요. 네, 네. 성장보다는 그쵸. 배분과 네. 공평과 배분이에요. 근데 이제 배분을 사람들한테 너희들 지금 집도 없네, 돈도 많이 없네. 너희들 내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로 쓰게 해주겠어. 그래서 집값에 대한 부분이 오르고 안 오르고 여부를 떠나서 세금을 일단은 조금 많이 부과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에 회수는 많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세금으로 복지를 주려는 혜택보다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접근하지 못하는 네. 피해를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편적인 그 안정과 공평에 대한 배분의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선의의 목적에 걸맞지 않는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깝죠. 그래서 뭐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분이
이번 정부를 철저하게 믿었던 분들. 아, 집값을 안정화 시켜줄 것이다. 네. 그래서 하락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락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하락이 되는 게 내가 3년 전의 가격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그거는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얼마 오를지 언제 오를지는 모르는데 네.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은 가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예, 하방 경직성이거든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진짜 힘든 경제 위기가 있긴 있는데 네. 집값이 떨어져요. 네. 떨어지면 진짜 불가피한 사람은 팔겠죠. 그쵸. 근데 내가 한 8억에 샀는데 네. 이게 6억에 내놓겠다 이러면은 6억에 안 내놓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내가 산 만큼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내려가는 속도가 더 힘들어요. 올라가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 법안 발의된 거 보니까 전 국민 1가구 1주택. 그거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1가구 1주택이 진짜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정책을 반영한 데가 있어요. 어느 나라? 루마니아요. 루마니아. 루마니아는 가능했던 이유는 사회주의. 아. 예,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네네. 사회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1인 1가구를 했어요. 네. 96%가 1인 1가구를 만들었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빈집도 없고 우리가 집을 옮기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쵸. 가족이 많이 늘어나서 그쵸. 평수를 늘린다든가 네, 네. 교육 환경을 좀 바꾸겠다든가 그쵸. 직장을 옮긴다든가 네. 뭐 불가피하게 뭐 그 기러기 생활을 한다든가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순환 구조가 완전히 막힌 거예요. 막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건설업들이 위축이 심각하게 되고 그쵸. 건설 그다음에- 네. 입장에서야 만들어서 해봤자 네. 이미 다 1가구 1주택들이 있으니 팔리지도 않을지 그렇죠. 만들 이유가 없죠. 성장의 희바리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인테리어 하는 그 부수적인 어떤 그쵸. 산업들도 네. 없어지고 임차 산업들도 완전히 없어지고. 줄어들고 네. 이렇게 하니까 실제는 경제적인 파국에 다다르는 경우가 생겼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다주택자를 정부에서 잡는다 얘기를 하지만요. 다주택자의 역기능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요. 균형 있게 봐야 돼요. 네.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 주택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내가 그 집을 샀잖아요. 네. 집을 사고 두세 채를 샀으면은 나는 그 두세 채 때문에 이익을 얻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거로 갈 수 네. 있는 여지를 또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되게 순기능이에요. 네. 공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민간에서. 근데 그게 완전히 또 막혀버리는 양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1인 1주택 자체는요, 정말 유토피아적이고요. 우리가 이익이라는 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 이익에 대해서 불법이나 너무 과도하면은 문제가 삼을 수 있겠는데,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박애 정신을 가지고 치료만 하기 위해서 의사를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죠. 돈을 벌기 때문에 네. 박애 정신과 결합이 돼가지고 그쵸. 할 수 있는 여건이 네.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다주택자들을 접근하는 부분도 수익이다. 너희들 그 너무 지금 돈 많이 번다. 이거는 불로소득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이게 좀 몰아가는 게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적폐는 아니에요. 적폐는 아니에요. 네.